네, 목요일에 여론 현장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목요 논박 시작하고요. 오늘은 이영수 위원장님부터 먼저 소개드려야겠습니다. 보수색 짙은 대구 경북에서 농민 이장 삼선 출신으로 척박한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 고향말의 이장 삼선이요. 예, 제 평생의 자랑인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 이영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좀 허전합니다. 그죠? 신문지면 통해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분인데요. 지금 오고 계신 중인데 도로 사정이 좀 어렵습니까? 박재일 실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지금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차들이 아침부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만촌 예. 내거리부터 경산 방향으로 굉장히 밀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또 제가 여론 현장에서도 이렇게 교통 실시간 현황을 덕분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조심해서 오시고요. 안전한 곳에 좀 정차하셔서 오늘 목요 논박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국이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 논박하면서도 아마도 이번 주에는 헌재 그 선고가 내려지고 어쩌면 아니면 기다리면서 네. 논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고 기일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데드라인처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헌재가 침묵을 했네요. 이영수 위원장님.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차차 짚어보고요. 이 헌재 장고의 의미는 좀 뭐라고 보세요? 이유든 의미든요. 네. 이게 어떤 입장을 가진 것보다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이 현재 접수된 지 96일째 지금 평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11일 만에 종결, 그 마지막 변론 변론 종결 기일 이후 예, 10일이었고 11일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무현 14일. 그래서 14일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측이 그렇죠. 우세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로서 2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을 좀 지지해달라 이 한마디로 탄핵에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쟁점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지만 온 국민들이 라이브로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생방송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렇게 분명한데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영수 위원장님?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올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지금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는 의미일까요? 정치적이다? 예, 이제 사실은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 혼란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되잖아요. 네. 때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가 있어도 지금 입법부도 이제 행정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사법부에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올린 문제란 말입니다. 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단호함을 보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뭔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재판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혹만 키우고 있다. 좀 단호하게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예. 얘기 있죠. 지금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검찰 캐비넷으로 예. 회유와 협박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유가 뭔지 좀 짚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예. 없다는 게 이영수 위원장님이었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재일 실장님. 네, 예, 헌재 탄핵 심판 기일 지정도 하지 못하고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게 마음으로 지켜보고 아무래도 계세요? 예. 좀 상당히 사안이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험이 단순하게 위법위원회 어떤 측면만 바라보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좀 부수적인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어떤 부분들일까요? 예를 들면
당장 그 각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네. 헌법의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이 계엄 발동의 그 상황에서 여러 수사 과정의 어떤 부당성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또 대통령의 고유 계엄 권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각이 아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 이후에 좀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좀 엄중하게 산을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측 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그런 이거는 격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격가지를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그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관련된 쟁점은 5가지입니다. 네, 제가 하나 읊어드릴게요. 예, 예. 5가지를 일단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이 어땠는가 한 가지. 적절했느냐의 예, 문제죠. 그리고 예. 보고령 1호도 들여다보는 예, 예. 것이고 그리고 국회 봉쇄의 문제, 맞습니다. 행정 그리고 또 군이 예. 입법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이니까 그렇죠. 국회 봉쇄 예. 문제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 헌법기관이니까 여기 장학시도 했던 부분 그리고 법관 체포 지시까지 이 5가지가 그렇죠. 원래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야 될 이 쟁점 사항들이었습니다. 예, 헌재가 제시한 이 쟁점이 5가지다 네, 네. 제시한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의 절차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 나왔었고 국회 정당 정치활동 금지의 위헌적 요소 그리고 국회 동원하고 이런 것들은 그 봉쇄하고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라이브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네, 상황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아니면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다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나 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받고 전 세계인들이 봤는데 이것이 탄핵 인용이 안 된다. 그럼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을 다 자꾸 인용하는데요. 너무 저희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 얼마 전이죠. 지난해 일이죠. 그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단호하게 해고를 시켰던 법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지 못한지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어제도 탄핵 그 인용 기일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속상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탄핵 헌재가 빨리 단호하게 이제 재판을 기일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 뭐- 박지수 님 도착하셨네요. 아, 예. 네.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 날아왔어요. 계속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좀 보충해서 그 얘기하면 뭐 모든 국민이 지금 헌재의 그 탄핵 선고가 뭐 늦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붕괴한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모든 국민은 아닐 것이고 민주당 쪽이겠죠. 그건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아까 조금 보충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우리가 처음부터 야당 쪽에서는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덤벼든 거예요. 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지금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식적으로 멀쩡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 논리상의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엄 발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네 이게. 처음에는 뭔 이런 홍두깨 같은 그런 한밤중에 계엄이 있냐 이렇게 다들 생각했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니 이게 여러 찬찬히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법리적 논쟁과 또 광의의 범위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잡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에는 내란죄 여부를 뭐 다투지는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형사법에서 이건 다투는 건데 어쨌든 그 헌법상에는 내란이라는 것이 또 규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이 아니다? 아니 이게 이영수 위원장님?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될 게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요. 이후에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에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한밤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기각이든 각하든 하게 되면 그래도 된다는 그렇죠. 걸 허용하게 이후에 되는 그렇죠. 것이라는 제가 게 볼 이영수 때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거 지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역사적인 책임은요. 이걸 본 우리 국민들 어린 청소년들도요. 아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하고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내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그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들이 안 따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나는 가장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또 그 박재일 시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박재일 시장님 입장은 이건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관람하듯이 말고 네. 실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시민이자 제가 보기엔 내란죄 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내란죄는 아니 그러면 제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방송이나 어디 나와서 내란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요. 이영수 형님도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성적인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어떤 계엄 선포를 하고 논리가 안 맞는 설령 계엄령을 포고하더라도 했더라도 네. 헌법재판소나 우리는 법리적인 따지는 분들은 굉장히 법리적인 논리와 지성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늦어지느냐. 사람이 급하다 보면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을 들여다보니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정 수반인데 탄핵이라는 그냥 말이 좋아 탄핵이 그냥 파면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가장 선고 즉시 파면 됩니다.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려서 그냥 처단시키는 거 다름없거든요. 그 직을 수행하기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징계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지금은 직위를 정지가 됐잖아요. 예, 직무가. 직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면이라는 것은 거의 극형에 처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보시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내란죄가 성립되기가 어렵고 어렵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예. 그 범죄 구성 요건을 따지려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적과 그 결과와 여러 가지 동기와 그리고 세세한 팩트 그 사실들 조각조각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네, 길어지고 네.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야기죠. 이영수 위원장님의 질문을 제가 다시 받아서 그러면 누군가가 또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조금 불충분하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비상겸을 또 다시 선포해도 된다. 아니 이런 비성적이 의미- 아니고 비성적이라는 것이 예, 제 예. 말은 거기 중간에 우리가 그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 다음의 행위들을 바라보는 것은 최소한 범죄와 동일시되는 범죄자처럼 어떻게 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법리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시각으로서 법적인 재단을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넣는다고 해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식에서 뭐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지. 자, 네. 그 질문은 예. 저희가 뭐 또 궁금하실 텐데 뭐 그런 뭐 길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분명히 헌법재판소 길어지는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 한 사람도 안타깝다는 이야기고요.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의 이 그 길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물어본 거였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영수 저도 위원장님의 이영수 질문 위원장님처럼 예, 그 예.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처럼. 그렇죠. 예.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예. 민주당처럼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걸 바라보는 것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박재일 실장님은 그러니까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재판소가